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앞광대 실리콘 보형물 넣었다가 제거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유지인대가 손상되나요? 그리고 필러가 피부층이 아니라 뼈와 피부 사이에 주입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필러는 뼈와 피부 사이에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부 중간에다가 넣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광대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필러 맞았거든요. 근데 이 필러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녹지 않고요. 그리고 만져봐도 느낌적으로나 피부층이 아니라 피부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피부 아래면 그게 뼈 위인가요? 근데 그것도 좀 본인 느낌인데, 광대 보형물 수술을 하고부터 피부가 늘어나서 그런지 유지인대가 손상돼서 또 나오죠. 유지인대. 그런지 처짐이 심해요. 그래서 필러가 주입될 때 피부층이 아니라 피부하고 뼈 사이에 주입된 거 아닌가 해서요. 피부하고 뼈 사이가 피부층인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피부, 그 다음에 뼈, 요 사이 피부층. 정확히 영어로 말하면 서브더말이라고 해요. 더미스 밑에, 진피층 밑에, 서브더말 레이어리어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본 위라고 할 때는 수프라본이라고 해요. 뼈 위라고 얘기를 해요. 주입된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럼 요것 때문에 처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형물 제거할 때 피막 제거 안 했는데 제거 안 하면 처짐이 심해지나요? 피막은 보형물이 사라지면 피막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흡수돼요. 내 뼈랑 붙으면서 골막처럼 변하거나 흡수되고 없어져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넷 어지간히 검색해 보신 분이라는 생각 드시죠? 그리고 뭘 만들어냈는지 보세요. 본인이 얻어낸 정보와 내가 느낀 느낌을 통해서 원인을 추측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정보가 되게 빈약한 단편적인 정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이 느낌들은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어설픈 정보와 주관적인 느낌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게 맞냐라고 묻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죠. 수없이. 이게 인터넷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폐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보면은 이건 제3의 의학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의학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유지인대가 앞광대 보형물을 넣으면 손상이 되냐 안 되냐? 앞광대 보형물은 여기다 넣잖아요. 뭐 여기다 넣지는 않잖아요. 이건 45도 광대니까. 여기다 넣는데 눈 밑에 여기는 조금 손상될 수 있겠죠. 여기 신경 나오는 인프라오비탈 러브니까 여기는 손상받을 안면 유지인대 자체가 존재하질 않죠. 이 부분은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면 겨우 손상받을 법한 데가 여기 조금 요 정도?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만 손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조금 손상받았다고 유지인대 때문에 볼이 처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볼륨이 있었을 때 빵빵했다가 볼륨이 빠지고 나면 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꺼졌다라고 얘기 안 해요. 처졌다라고 얘기해요. 어깨에 뽕을 넣었다가 어깨에 뽕을 빼면 어깨가 처졌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매가 길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어깨에 뽕이 있다가 뽕이 없어지면 소매가 길어져요. 조금. 그런데 그거는 어깨가 처진 거에 따른 변화지 뽕을 뺐기 때문에 소매가 처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깨에 뽕이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니까 옷이 당겨져서 소매가 짧아져. 맞죠? 그러면 어깨가 뽕이 빠졌어. 그러면 꺼져. 그러면 남는 게 소매가 길어져.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형물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환자가 말하는 게 꺼졌다가 아니라 처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현상.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꺼지니까 당연히 조금 처지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볼 처짐의 가장 큰 원인은 볼륨의 변화다라고 했잖아요. 볼륨이 없어졌어. 있던 게 없어졌어. 그러면 환자는 처졌다고 느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것도 달라요. 그럼 넣기 전하고 넣었다가 뺀 후에 비교를 하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피부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늘어났다기보다는 안에서 연부 조직이 2번의 수술을 통해서 손상을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는 환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처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요거를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 하면 C 된다. 요게 가끔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보형물을 넣었다 뺐어요. 그랬더니 처졌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꺼져서 꺼진 결과로 처진 거예요. 그러면 보형물 빼면 처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비슷한 예가 턱을 전진했어요. 그래서 턱이 너무 나와 보여요. 입이 땡겨요. 그럼 후진하면 좋아질까요? 이게 일반인들 사고란 말이에요. 내가 아침을 먹었어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해요. 그러면 아침을 안 먹으면 좋아질까요? 먹은 음식이 중요하지 먹었다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안면 유지인대가 여기에서 다칠 만한 데는 지금 여기 조금밖에 없는데 요것 때문에 처진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피부가 늘어나서 그렇다. 근데 뭐 그거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빼면은 그 정도의 탄력은 대부분 있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요것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넣었다 뺐다 필러도 넣고 했으면은 어쨌든 필러 때문에도 볼륨이 늘었다가 줄었다 했고 보형물 때문에도 볼륨이 늘었다 줄었다 했고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이게 똑같을 리는 없지 않을까. 이제 여기다가 또 피막으로까지 얘기가 이제 넘어가죠. 제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꼭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피막을 제거하고 안 하고 워낙에 피막은 쪼그라드는 성질이잖아요. 있거든요. 보형물 제거하면 피막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뭉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골막 거상한 것처럼 조금 땡기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보형물을 넣었다. 그러면 보형물 빼잖아요. 그럼 피막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뭉쳐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분 보셨잖아요. 무턱 수술을 4번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무턱이 아니라 오히려 턱이 튀어나왔다. 이게 뭘 의미해요? 그만큼 주변 살이 쪼그라들어서 뭉쳐서 이제는 턱 끝에 볼륨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온 게 성형외과 의사들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그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이걸 또 인터넷에 얻은 정보로 설명하려다 보면 자칫하면 요상한 느낌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 주신 거엔 답을 다 드렸는데 이거를 이해하기에는 뒤에 이만한 정보량과 경험량이 쌓여야 이걸 정확히 이해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시니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건강한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약간 시간 낭비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문만 열면은 의사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왜 본인이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상상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까? 그만큼 불신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면 그 말은 또 100% 신뢰하시나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환자한테나 의사한테나 서로 시간 낭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면 또 답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고되셨길 바랍니다.